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영농여건 분리농지 농지보전 부담금 감면 조건으로 전용하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목에는 제가 영농여건 분리농지라고 했지만 이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법적으로 지정된 영농여건 분리농지 뿐만 아니라 실제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영농여건이 불리한 그런 농지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농지 전용의 필요성. 자, 이제 경자 유전이 강화가 됩니다. 이제 단속도 나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농지 전용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특히나 임대도 잘 나가지 않는 농지, 그래서 농지은행에서도 잘 받아주지 않는 그러한 농지는 타 용도로 전용이 시급하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진행하기에 앞서서 영농여건 분리농지 혹시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아주 짧게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농지가 있고 산이 있고 그 사이에 보면 경사가 농지라고 보기에는 좀 가파르고 또 임야라고 보기에는 또 완만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농지와 임야가 접하는 그런 부분, 저 빨간색 부분, 저기에 영농여건 분리농지가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간단할 것 같습니다. 자, 영농여건 분리농지 조건은 농지법 시행령 내용에 있는데 다음 사항들을 모두 충족하면 영농여건 분리농지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시군의 읍면 지역의 농지, 두 번째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 제곱미터 미만인 농지, 주변에 그 농지가 면적이 넓지 않다는 이야기죠. 3번 시장 군수가 영농여건 불리하다고 인정한 농지. 자, 제일 중요한 거 4번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 자, 평균 경사율 15%. 감이 잘 안 오시겠지만 요 자료를 보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평균 경사율 15%라고 하는 것은 각도, 우리 각도기 아시죠? 각도기로 이렇게 쟀을 때 그 각도가 8.5도, 평균 경사율 15% 이상은 각도기로 쟀을 때 각도가 8.5도 이상인 그런 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사율은 그냥 단순하게 가로분의 세로 곱하기 100한 그 수치이고, 그걸 각도로 환산하면 경사율 15%가 각도로 8.5도다. 뭐 생각보다 완만합니다. 나름 완만한데 저 기준만 통과를 하면, 저 기준보다 경사가 급하면 영농여건 분리농지 조건이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3번 영농여건 분리농지 특혜. 자, 첫 번째는 농지 취득 시 농업경영계획서 미작성해도 된다. 그렇지만 농지증은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나름 좀 농지증 발급받기가 쉽다는 이야기죠. 비농업인도 그래서 취득이 용이한 그런 농지나 농사는 지어야 됩니다. 공식적으로 농사는 지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2번 또는 3번을 해야 됩니다. 자, 2번은 자, 농지 임대, 사용대는 무상 사용이죠. 그걸 가능하다고 이렇게 특혜를 주고 있는데 적극 그래서 임대 사용대 해서 다른 사람이 농사 짓도록 적극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3번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농지 전용 허가가 아니죠.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농지 전용 허가 대신에 신고를 하면 되는데 농지 전용 신고를 해서 농지 보전 부담금 납부를 하고 다른 용도로 빨리 전환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농사 안 지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영농여건 분리농지 특혜라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특혜인 동시에 의무사항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공식적으로는 농사를 지어야 된다. 그래서
임대 또는 사용대 하거나 전용 신고해서 빨리 다른 용도로 써야 된다. 그런 것인데 지금 참고 표시 보면 전용 허가할 때, 전용 신고할 때 시설별 면적 제한을 미적용한다. 엄청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까지 하면 거의 영농 여건 분리 농지는 설명이 끝난 것 같고, 자, 이제 4번, 이 4번부터가 이제 본론인데, 농지 보전 부담금 감면 조건 1. 자, 이 1번 사항은, 감면 조건 1번은 제가 혹시나 싶어서 그냥 넣어놨는데, 이것은 그냥 농업인이, 농지에 농업인 주택을 지을 때는, 부담금 안 내도 된다. 요런 내용인데, 이것은 비단 영농 여건 분리 농지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농지에 다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번 영농 여건 분리 농지는 거의 농업진흥구역 밖에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짓고 부담금 내지 않고 농업인 주택을 짓고 나서 5년이 지나면 일반인에게 매매도 가능하고 임대도 가능하다. 자, 요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요건 참고적으로 보시고, 진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음에 있는데, 자, 민원 사례집 165번 질문을 보면 농지를 임야로 전용할 때 농지 보전 부담금 감면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질문이 이거고 답변은 아래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농지 보전 부담금이 감면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밑에 내용을 보면 농지를 임야로 전용하더라도 농지 전용 협의를 거쳐서 산림으로 전용할 수 있는데, 이때 농지 보전 부담금은 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원칙인데 다음 장에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자, 예외 규정은 농지 보전 부담금 감면되는 사항인데, 1번은 연접한 토지가 모두 산림인 농지이거나 연접한 토지의 일부가 국어, 하천 또는 도로이고, 자, 여기서 국어는 차 다닐 수 있는 국어가 아니라, 마른 국어가 아니라, 농업용수가 흐르는, 물이 직접 흐르는 그 국어, 또는 하천, 또는, 도로. 이 도로는, 통행이 되는 도로가 아니라, 가드레일 같은 거 설치되어 가지고, 통행할 수 없는 그런 도로를 말하겠죠. 국어 하천 또는 도로이고, 그 외에는 산림으로 되어 있는 농지로서 농지의 이용을 위한 진입로가 없어 산림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농지. 자, 주변이 산이고 통행길조차 없어서 농사짓기 힘든 농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2번 산림과 연접한 농지로서 농지로 계속 이용될 경우 산사태의 우려가 있어 산림으로 복구가 필요하거나 산림으로 조성되어 있는 농지. 그 말 그대로죠. 산사태 우려되는 지역. 자, 이러고 나서 다시 처음 그림을 보면, 자, 이게 뭐겠습니까? 지금 이야기한 농지 보전 부담금 감면되는 1번, 2번 조건에 그런 농지는 저런 빨간색 부분에 있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영농 여건 분리 농지가 밀집되어 있는 임야와 농지의 경계 부분에 저런 농지가 많이 분포를 하겠죠. 자, 그래서 4번 농지 보전 부담금 감면 조건 2번. 자, 1번 주변이 거의 산이고 농사짓기가 어려워 나무를 심는 것이 효과적인 땅. 자, 1번이고, 2번은 주변이 거의 산이고 산사태 예방을 위해 나무를 심을 필요가 있는 땅. 자, 이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2번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 이것은 농지가 아니라 임야로 바꿔야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설득력이 굉장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공무원들 문제 생기는 거 굉장히 싫어하죠. 자, 내가 분명히 민원인이 산사태 날 수 있는 지역인데, 그래서 나무 지금 심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산사태 나면 아주 골치 아프죠.
그래서 어지간하면 아마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조건으로 농지를 임야로 바꾸게 해줄 것 같습니다. 산사태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는 지역은. 자, 5번 농지의 임야 전용 경제성 검토. 자, 첫 번째는 자, 농지를 부담금 없이 임야로 바꾸고 나서 나중에 임야에서 다른 땅으로 바꾸면 전용을 하면 임야의 그 전용 부담금은 최고 평당 45,000원 정도입니다. 그렇게 내고 대 등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2번은 농지를 부담금 내고서 농지 보전 부담금 내고 최대 16만 5천원 평당 내고 임야로 일단 바꾼 다음에 나중에 건물 짓기 전에 다시 부담금 임야에 대한 최대 부담금은 평당 4만 5천원 정도 내고 다른 땅으로 또 전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1번이면 지금 부담금 없이 임야로 전용을 하면 이건 무조건 이익입니다. 무조건 이익이고, 자, 2번의 경우 그러니까 농지 부담금, 농지 보전 부담금 내고 임야로 바꾸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뭐냐면 부담금을 내야 되는 어떤 그런 땅이라고 하면 이게 농지에서 바로 건물을 짓더라도 부담금 최대 16만 5천원은 어차피 내야 될 그런 돈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임야에 대한 전용 부담금 4만 5천원만 더 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 평당 4만 5천원 이하로 돈을 내고서 경자유전 이행강제금 면제되는 그런 그 상황을 그런 조건을 만드는 거죠. 자, 이것은 좀 따져봐야 될 일이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좀 상당히 유리한 조건 같기도 합니다. 자, 농지의 임야 전용 경제성 검토에서 1번처럼 부담금 없이 임야로 전용하는 것은 무조건 이익이고, 자, 2번처럼 농지 전용 부담금 내고서 전용하는 경우에도 경자유전 이행강제금 면제가 되기 때문에 경제적일 수도 있다. 자, 이것은 각자 판단할 문제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그 농지보전 부담금 이것은 시행령 농지법 시행령 53조에 있는데 그 내용을 쭉 보면 개별 공시지가의 30% 정도를 부담하는데 상한 금액이 16만 5천원이다 평당. 자, 이런 내용이 있고 참고로 보세요. 자, 두 번째로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 임야에 대한 전용비죠. 산지관리법 19조에 있는데 이 내용들 쫙 보면 조금 복잡하니까 2021년 기준으로 제가 만든 표를 보면 지금 보면 계산을 이렇게 하면은 얼마가 이렇게 나오는데 최대 금액이 제곱미터당 13,580원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평당으로 환산을 하면 최대 맥스 2021년 기준 맥스 45,000원 정도 부담하는 것이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다. 요 정도 알아두시고 필요하시면 요 지금 제가 법도 제가 자세히 적어 놓았으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자, 요즘 이제 점점 강화가 되고 있죠. 그 경자유전 점점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 영농 여건 분리 농지까지는 단속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시간이 갈수록 경자유전 강화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시간에는 농지 보전 부담금 감면받고 영농 여건 분리 농지를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를 전용하는 내용, 임야로 전용하는 그런 규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